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페셜로 준비했어요. 엑셀 서식 파일 뚝딱 만들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뚝딱 만들어 볼 서식은 월간 영업실적 보고서예요. 우리가 월 말이 되면 왜 분주할까요? 더 바쁘죠? 왜? 그쵸, 결산 내야죠. 이번 달에 매출액은 얼마, 나간 돈은 얼마, 그죠? 그리고 또 영업직에 근무하는 분들, 또 영업직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월 초에 이제 그 목표 달성액을 이제 딱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목표액 대비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는지 결산해야 되죠. 네, 바로 그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월간 영업실적 보고서 출발해 볼까요? 렛츠고.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래요. 짠! 이렇게. 자, 먼저 A열은 일단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한 B의 5번지쯤에 우리 결론부터 입력해 봅시다. 중요한 거 알맹이. 자, 일단 여러분의 업무 회사 직원들이 사원번호가 있다면 사원번호 4번 뭐 입력해요. 없는데요? 그러면 직원명만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월 초에 이분들이 나는 이번 달에 매출액 어느 정도 달성할 거야? 목표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실제로 이번 달에 올린 매출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씁니다. 이달의 실적. 자, 이달의 실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올린 매출액은 이만큼이야. 자, 화면 좀 확대할까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반품이라는 무서운 애가 존재하죠. 반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못 알았어요? 환불액이죠. 그래서 반품액. 그러면 뭐죠, 여러분? 매출액에서 반품액을 빼야지 실제 올린 매출액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순매출액. 참고로 업무 환경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좀 이렇게 결함이 있는 제품들 조금씩 이렇게 스크래치 난 거, 그런 거 좀 깎아서 25% DC에서 그렇게 팔기도 해요. 그럼 그거는 애누리액 하나 더 잡으면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 보통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 빼기 반품액 그 다음에 애누리액 걔네들은 다 빼줘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순매출액이니까 항목은 업무에 맞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이 매출액이 목표했던 매출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달성률이 비율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달성률 다음에 뭐예요? 또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가장 맥이 빠지는 게 반품률. 이거 최소화시켜야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반품률 이거 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품률을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직원이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금도 하는 일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달엔 이 정도 청구를 해.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모두 수금하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수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수금률
이렇게 해서 직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더 입력하면 돼요. 항목을. 저는 이 정도로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매출 달성과 관련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수금과 관련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항목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이제 항목들을 다 만들었다면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B의 5번지에서 6번지, 예, 나란히 가야 되니까 병합을 합시다. 짠! 병합하고 어때요? 나처럼 해봐요. 자, 여기 클립보드에 여러분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닥 눌러서 직원명, 목표 매출액 이렇게. 얘네들은 아니에요. 달성률, 반품률, 청구금액, 수금률. 깔끔하네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ESC 이렇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헤드라인 B의 2번지쯤에 입력할까봐요. 뭐라고요? 월간 영업 실적 보고서 뭐 이렇게 헤드라인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짜, 작성일자 또는 기준일자 입력하죠. 네. 작성일자로 씁시다. 네. 이렇게. 자, 작성일자 삐딱하게 합시다. 삐딱하게 이렇게. 자, 그럼 작성일자는 뭐예요? 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날이 작성일자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컨트롤 키하고요. 여러분 콜론, 세미콜론 있는 거 있죠. 예,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같이 누르면은 현재 날짜가 나와요. 엔터 꽝 이렇게. 어려운 거 있나요? 네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사원번호, 직원명 뭐 입력하는 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 자, 이제 핵심은 이 보고서는 이제 자동화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순매출액은 얼마야? 달성률은 몇 프로 달성했어? 반품률은 몇 프로 될까? 그쵸? 그 다음에 수급률은 몇 프로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엑셀이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목표 매출액. 자, 입력을 한번 예를 들어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직원이 5천만 원, 나는 이번 달에 5만,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이번 달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로 할까?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뭐 입찰회사도 있고,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찰회사 그런 데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영업 직원들이 나는 이번 달에 뭐 몇 건을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몇십억, 뭐 몇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목표 매출액을 입력했어요. 근데 이번 달 매출액이 실제로 해보니까 뭐 4,800만 원이더라. 48만 480, 4,800 이렇게. 참고로 금액이 크면은 여러분 단위 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만원 단위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반품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반품액. 그럼 반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반품액은 말 그대로 들어온 거. 4,800만 원 매출액을 올렸는데 반품액이 700이에요. 7천, 7만, 7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순매출액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순매출액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네, 그거예요. 내가 올린 매출액에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거 이거잖아요. 그걸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는 어떻게? 매출액에서 빼기 반품액 엔터 꽝 4,10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자, 얘네들은 범위를 잡아서 헷갈리니까
쉼표 이렇게 눌러주면 깔끔하네요. 그죠? 자, 그럼 달성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목표, 원래 목표로 잡았던 금액에서 이익 대비 실제 올린 매출액. 그죠? 그게 달성률이죠? 그럼 어떻게 공식을 쓰면 될까요? 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총 매출액. 요거예요. 이거 나누기 뭐? 네네. 목표 매출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올까요? 당근 나오죠. 0.96. 근데 0.96 이거보다는 96% 이게 더 가독성을 높이겠죠? 네. 그래서 퍼센트 이렇게 눌러줘요. 어떻습니까? 깔끔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96.3%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릿수 늘림, 줄임 이렇게 있어요. 늘림을 눌러서 소수점 이하 나오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둘째 자리까지. 근데 둘째 자리까지는 너무 조악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품액이 높다면 환영할 일일까요? 아니요. 반갑지 않죠. 그러면 반품률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직원이 매출액은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반품액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럼 뭡니까? 이 직원 영업 스타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자, 반품률 따져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내가 올린 매출액에서 반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돼요. 그럼 공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항상 대비, 매출액 대비 반품액이니까 얘를 먼저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4,8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개 물건 팔았는데 3개가 반품이다. 5분의 3이잖아요. 60%. 그죠? 그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답 나왔어요. 0.1458333. 봐도 머리 아프죠? 뭘로 바꿔요? 퍼센티지. 그랬더니 얘는 15% 이렇게 반올림해버려요. 정수로 표시해야 되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한 걸 원한다면 그래요.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영업을 해서 이분이 이제 매출액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달성한 거, 요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수금도 같이 해야 된다. 이분의 업무가. 그러면 이번 달에 이분이 예를 들어 4천만 원 정도를 수금을 해야 돼요. 40만 원, 400만 원, 4천만 원. 근데 이걸 100% 수금하면 정말 엑셀런트한 사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수금액 2,500만 원을 수금했어요. 25만 원, 25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한 3개월 만에 수금했어요. 자, 그러면 수금률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이 달성한 수금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청구 금액 대비 수금액이에요. 그럼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먼저 요거 클릭을 먼저 합니다. 수금액 나누기 청구 금액 엔터 꽝 하니까 0.625 어떻게 한다고요? 백분율 63%. 아니 나는 디테일한 걸 원해. 62.5% 높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얘네 쉼표 스타일 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자, 참고로 사원번호 제가 1년 번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년 번호요. 네, 가볍게 1년 번호 입력합니다. 1 쓸게요. 자, 1 쓰고 참고로 여러분 직원이 7명이면 7개. 그쵸? 네. 저는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이렇게 자 쭉쭉쭉 해서 10명 잡을게요. 자, 10명 이렇게 10번까지 나왔어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명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순매출액 계산도 제가 이번 직원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 이번 달에 얼마 잡았고 현재 매출액 얼마고 반품액은 어떻게 됐고 계산하고 엔터를 꽝 치면 여기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꽝 치면 순매출액 달성률, 반품률 따라락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게 엑셀에 쓰는 맛이잖아요. 그죠? 네, 이유예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 얼마, 수금액 얼마 입력하면 수금률도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 뭐 달성률, 반품률 얘네 범위 잡아서 여기 10번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끌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찍 이렇게 끌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에러가 나와요. 그죠? 순매출액 이것도 아래로 끌면 되잖아요. 짠짠짠짠 이렇게 이거 뭐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해결해야죠. 그죠? 얘네가 없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 예를 들어 두 번째 직원. 자, 여러분 이렇게 항목이 많을 때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보기에서 틀을 고정해 버리세요. 틀 고정 보이죠? 이렇게 고정을 해요. 자, 고정을 한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 그러면 목표 매출액 예를 들어 2번 직원이 7,500이에요. 자, 75만원, 750, 7,500. 자, 입력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매출액이 여기에서 실제로 5천만원 밖에 안 돼요. 예, 5만원,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입력을 안 하면 딜리트 여기서 지워버리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래서 자동화하려면 수식을 복사해야 되는데 에러는 나고 정말 딜레마네? 이런 말 못할 고민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해요. 해결은 자, 여기요 여러분. 달성률 보이세요? 여기 앞에다가 간단하게 쓰면 돼요. 이렇게요. 너 지금 에러 나고 있니? 물어봐야 돼요. 너 만약에 에러야? 현재 에러 상태야? 그러면 나는 에러 대신 공백을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이런 분 계십니다.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다 클릭합니다. 달성률의 맨 첫 번째 셀 클릭하고 지금 현재는 27 나누기 D7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if 에러 만약에 너 에러니? 너 이 수식의 결과 27 나누기 D7 이걸 실행한 결과가 에러라면 이런 뜻이에요. 에러이면 value if 에러 요 말 보이죠? 요 수식의 값이 에러인 경우 그래 나 에러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표시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더 이상 쓸 말이 있나요? 가로 닫으라고 하죠. 닫아요. 그게 뭐예요? 에러가 안 나면 그냥 수식 결과 보여주고 에러면 공란 표시에 이 뜻입니다. 엔터 꽝. 자, 이제 봐요.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끌어봅니다. 아래로 고고싱. 자, 끌어요. 띡띡. 10번까지 끌었어요. 탁. 어때요? 오, 빙고. 이게 if 에러. 정말 멋진 애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반품률도 이와 똑같이 쓰면 될까요? 되죠. 자, 여기 여러분 F7 나누기 27 써있죠. 여기 앞에다가 는 뭐 if 에러 가로 열고 F7 나누기 27 가로 닫고. 그냥 닫으면 안 되죠. 아차, 뭡니까? 쉼표 찍고 뭐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너 에러야? 그러면 에러 대신에 공란 표시해. 에러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식 결과 보여주세요. 엔터 꽝.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끌어봅시다. 딴다단단. 끌어요. 여기까지 놓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수급률도 이와 똑같을까요? 당근이죠. 자, 여기에다 뭐 앞에 if 에러만 써줘요. if err or 가로 열고 그러한 결과가 에러니 그러면 공란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마무리 아래로 숑숑숑 끌자. 이렇게 10번까지예요. 짠. 깔끔하죠?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거 잔디는요? 이거 제가 화면 확대하고 셀에 비해서 글자 너무 길면 뜨는 에러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됐어요. 그리고 순매출액 이거 빼기 표시마저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여기는요. 이건 에러가 아니잖아요. 이 빼기 표시도 싫어한다면 이 앞에다가 만약에 if를 쓰면 돼요. 만약에 뭡니까? 목표 매출액 있잖아요. 예, 이거 입력합시다. 그래서 순매출액이지. 순매출액이니까 여기 매출액 보이죠? 예. 그래서 if 매출액이 이 매출액이 2의 7번지가 비어 있다면 예, 비어 있다면 공란 이렇게 쓰면 돼요. 비어 있다면 순매출액 너도 빈칸으로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E7에서 F7을 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if는요. 맨 처음에 2의 7번지 너가 매출액이 빈칸이니? 그러니까 입력을 아직 안 했니? 이런 뜻이에요. 안 했으면은 나는 그냥 너 빈칸으로 해줄게. 그리고 아니야? 입력이 돼 있어? 그럼 value if false 뭐예요? 그러면 너 입력했구나? 그러면 내가 매출액에서 반품액 빼줄게. 됐죠? 가로 닫고 엔터. 됐어요. 그리고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고고싱 싱싱싱싱 10번까지.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 됐습니다. 틀 고정 이제 부담스러워요. 빨리 틀 고정 해제하고 싶습니다. 보기 메뉴에 창 그룹의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취소 이 메뉴가 생겼습니다. 띵. 이러면 틀 고정 이제 해제된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정리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 끝났어요. 자, B의 5번지부터 고고싱 쭉 갑시다. 쭉쭉쭉쭉 어디까지? 수급률까지. 네, 홈에서 자, 얘네들은 일단 모든 테두리 깔끔하게 갑시다. 이렇게. 얘 병합을 안 했네요. 이달의 실적 E의 5번지부터 G의 5번지까지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가운데 이렇게 오게끔 해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오게끔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각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
참고로 이 하단에 자 여기 여러분 구분을 위해서 이 하단은 이중선으로 좀 표시하거나 아니면 좀 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탭 이중 어디? 요 지금 지정한 블럭의 아랫부분 확인 이렇게 만들어줘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 범위를 잡아요. 고고싱 쭉 해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인가? 네 10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뭡니까? 컨트롤 1 자 복잡한 건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자 지금 범위 잡았죠. 잡은 곳에 이 바깥에 있죠. 얘네들은 나는 이 바깥에는 이렇게 탁 탁 탁 자 이렇게 일반 실선으로 우리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이 가로선도 일반 실선이야. 근데 이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점선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하려면 테두리 탭을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확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깔끔한가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헤드라인은 12포인트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럼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는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했으면 좋겠어.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글자 크기 작아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우물정자 표시 안 나오죠 이제. 예. 그 다음 직원 이름이나 번호는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은 좀 여러분이 색상을 넣고 싶어요. 아주 연한 색상을. 그런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게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수식이 들어갔는지 알아요. 눈을 감고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 우리 동료가 만든 건데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더러 수식이 들어간 것만 다 찾아서 하이라이트 넣어달래요. 음영색. 그 수식이 어딨나 이렇게 누르는 분이 계십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F5키 보이시나요? 커서는요? 커서는 아무데나 이렇게 두세요. 네, 괜찮아요. F5키만 눌러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동이에요. 네, 이동인데 이거는 참고로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여기에서 이동 눌러도 이 화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 보여요? 네, 옵션. 이거 눌러서 이동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서 수식 이거 체크를 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수식 셀만 얘가 선택을 해줘요. 믿으세요. 그리고 요거 채우기 색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면 돼요. 다른 색, 좀 연한 색깔로 제가 좀 넣고 싶어요. 약간 연한색, 살짝 연한색. 네, 확인. 이렇게. 너무 진하다. 네, 이렇게. 어떻습니까? 오, 들어가는 거 보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면을 좀 줄여볼까요? 짜자잔. 줄이는 건데. 짜자잔, 짜자잔. 자, 보십시오. 보시면 자. 보이세요?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색상 하나 들어가니까 어때요?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감탄하죠.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요런 깜찍한 나. 그죠? 자, B의 2번지부터 마지막 자 어디까지? 수급률 L의 2번지까지 뭐 해야 되죠? 예, 명색이 제목이니까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커져라 굵게 이렇게 작성일자 색상 예,
파란색 뭐 살짝 주면 되죠. 이렇게 기울인 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자동화 해놓고 직원 이름, 목표 매출액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 있죠? 여기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자 2번에 제가 입력을 해보죠. 이 사람은 매출액 1억이었어요. 그러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엔터 꽝.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쉼표가 찍혀야지. 그죠? 그래서 얘네 전부 범위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뭐합니까? 쉼표 이렇게 해놔야죠. 청구 금액, 수금액 역시 마찬가지예요. 범위 잡고 쉼표 이렇게 양식 만들어 둬야죠. 그럼 다 나와요? 당근이죠. 자 1억인데 매출액 이번에 1억 1000 이런 것도 있죠. 자 11,000 11만 110 1100 1억 1000 금액이 많았으니까 헷갈리네요. 이렇게 달성률 110%. 오, 반품액도 이 사람 능력자예요. 반품액도 없어요. 0. 인터꽝.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그죠? 보세요. 입력을 하니까 딱딱 맞게 들어가요. 청구 금액 이 사람 수금하는 거 9천만 원이에요. 9천, 9만, 90만 원, 900만 원, 9천만 원. 엔터꽝. 수금액 4천만 원 했어요. 4만, 40만 원, 400만 원, 4천만 원. 엔터꽝. 이렇게 퍼센티지 나오죠? 이게 자동화지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 뽑아야 되는데 프린트는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 프린트는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컨트롤 키하고 P 눌러요. 단축키.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컨트롤 P. 월말이라 바빠요. 컨트롤 P. 자, 그러면 이것 보소. 나를 은근히 짜증나게 하는 순간들이죠. 자, 이렇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용지를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는 거. 이게 엑셀의 기본 모습이에요. 뭘로 바꿔야 돼요? 가로 방향. 여기. 가로 방향 세로 되어 있죠. 가로 방향. 어때요? 잘 보인다. 근데 수금액만 나오고 수금률 잘렸어요. 잘린 거예요. 이 보세요. 2페이지 돼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어떤 거? 첫 번째, 셀의 너비를 악착같이 줄이든가 아니면 이 여백 보이죠? 여백을 좀 더 왼쪽 오른쪽의 여백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여백을 조정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을 보통인데 이거를 약간 좁게. 보이잖아요. 수급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쇄 누르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예. 자,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의 내용은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제가 함수를 썼나요? 썼죠. if error.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월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달에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꼭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Take care and bye bye. 감사합니다.